저희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들여다볼 이슈 몇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김한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이슈, 어저께도 다뤘었는데 고유정 재판 소식입니다. 어저께 우리 이 시간에 얘기하다가 고유정 씨의 전 남편 살해 사건 결심 공판이었는데 갑자기 휴정이 됐었고 연기가 됐습니다. 네. 근데 오늘 오전에도 지금 재판이 하나 열렸습니다. 의부다들 살해 사건, 네. 의혹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첫 재판이 열렸네요. 네. 네. 정확히는 이제 공판 준비기일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공판 준비기일에서는 이제 검사가 먼저 공소 사실의 요지를 밝히면 변호인 측에서 인정하는지 여부를 밝히고 그러면 이제 쟁점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쟁점에 따라서 향후 어떤 증거와 증인을 부를지 그러면 재판 기일이 총 어느 정도 소요될지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네. 예,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통상적으로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네, 고유정 씨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제 검찰은 고유정 씨가 받고 있는 혐의 그러니까 이 의붓아들의 머리를 10분 정도 눌러서 질식사하겠다라는 이제 네. 혐의 사실을 밝히고 이 고유정 씨가 한 2번 정도 임신을 했다가 유산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남편이 의붓아들만을 아끼자 이런 걸 참지 못해서 살인에 이르게 됐다라는 이제 동기를 밝혔고요. 당연히 고유정 씨의 변호인 측에서는 이러한 범행의 어떤 배경이나 동기가 상당히 모순된다라고 하면서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주목되는 것이 지금 전 남편 살해 사건, 의붓아들 살해 사건 지금 두 개가 따로따로 진행이 네.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병합을 하기로 했다라는 결정이 내려졌네요. 네. 이 부분은 상당히 선고에 있어서도 형량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네, 있다고 의미가 보죠. 있습니다. 네. 어제 7차 공판기일에서 재판부가 이 병합 여부를 이제 당장 판단하지 않고 내일 있을 공판 준비기일에서 쟁점이나 향후 있을 향후 얼마나 재판이 이제 이루어질지 그리고 재판이 미뤄질 경우에 네. 이 전 남편의 그 유족들이 장기간 기다리면서 이제 겪게 되는 이제 불편함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네. 판단하겠다고 했는데요. 오늘 공판 준비기일 끝나고 나서 이제 병합 여부를 밝힌 걸 보면 아마 의붓아들 살인 사건은 그렇게 오래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이 병합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 피해자가 2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유죄로 인정되면 지금 재판부의 태도, 즉 연쇄 살인 사건이나 아니면 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만 네. 사형을 선고하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사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겠습니다. 따로따로 분리됐을 때는 사형 선고하기가 법원 판사로서 쉽지 않았는데 네. 지금은 선고 가능성도 생겼다. 그렇죠.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전 남편 살해 사건 결심 공판 다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도 좀 당황스러웠는데 고유정이 검사님이 무서워서 진술을 못 하겠다라고 하면서 휴정이 됐었단 말이죠. 이거 자체도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고 연기가 된 것도 결심 공판이 연기된 네. 것도 이거 피고인 측 요구에 의해서 연기된 거잖아요. 네. 이게 흔히 있는 일이 아니라면서요. 네. 네. 흔히 있는 일은 아닌데요. 일단 구체적인 사정부터 보면 일단 고유정 씨는 이제 검찰이 뭐 신문 과정에서 네. 초반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살인을 하게 됐냐라고 하니까 네. 뭐 남편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니까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살인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얘기하다가 뭐 구체적인 범행 방법, 칼로 어디를 찔렀느냐, 그리고 훼손을 하게 된 동기는 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훼손을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고 이제 검찰이 아무래도 계속 이제 질문을 하게 돼 보니까 그런 추궁하고 있는 검사가 무서워서 더 이상 답변을 못 하겠다. 재판을 연기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재판부에서 이거를 수용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휴정이 한 10분 정도 있다가 이제 다시 재판이 속개가 됐는데 네. 여전히 그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변호인 측에서 네. 최후 진술 준비를 못했다라고 하면서 재판 연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한 점도 아마 고려를 한 것 같은데요. 이 사건처럼 이렇게 재판을 연기해 주는 경우가 뭐 이례적이긴 한데 네. 아무래도 중형이 선고될 걸로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항소를 고유정 측에서 할 텐데 네. 혹시라도 재판 과정에서 본인들이 변론할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이런 항소 사유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충분히 진술 기회를 줬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아마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결정을 했습니다만 아마 네. 재판부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봤기 때문에 굳이 어제 꼭 결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한강 훼손 시신 사건 장대호와 네. 관련돼서 MBC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 네. 교도소에서 작성한 범행 일지가 네. 공개가 됐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부터 좀 네. 볼까요? 교도소에서 한 53페이지 정도 되는 범행 일지를 작성한 것으로 네. 확인이 됐고요. 이제 MBC 취재진이 이제 이걸 입수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네. 구체적인 이제 범행 이제 수법에 대해서 설명이 있고 특히 시체를 어떻게 훼손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훼손을 했고 그 부분이 지금 수사기관에서 확보를 못했는데 네. 본인이 어디에 숨겨놨는지 그 지도까지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MBC 취재진이 이게 장대호하고 교도소 접견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범행 일지를 처음으로 있다라는 걸 네.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수사관하고 같이 갔었는데 그동안의 범행 도구나 방식 이런 것들을 경찰한테는 계속 숨겨왔습니다. 네. 근데 그 이유가 상당히 황당하거든요. 네, 본인이 진술에 따르면 이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물을 달라고 했는데 미지근한 물을 줬다. 시원한 물 먹고 싶었는데 예, 미지근한 근데 물 뭔가 먹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상해서 네. 그때부터 범행 이제 훼손 도구를 숨기기 위해서 훼손 방법 자체를 달리 얘기했다고 합니다. 거짓말을 했다? 예, 달리 얘기했다라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확보한 범행 일지를 가지고 MBC 취재진이 경찰과 함께 네. 살인 현장이었던 모텔로 방문을 했고 실제로 그 지도에 기재된 바에 따라서 지하 1층 창고로 들어가서 범행 도구, 그러니까 절단기라고 이제 보여지는 범행 도구가 있는 네, 화면에 이제 나오죠. 가방을 이제 찾은 거죠. 네. 예. 지금 저 가방 안에 지금 들어 있는 겁니다. 네. 절단기. 지금 일지가 53페이지 아까 네.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 있을 네. 것 같은데 꼭 범행과 관련된 거 말고 다른 얘기들도 좀 많이 네. 쓰여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이제 국민들이 많이 공분을 한 게 이 네. 유족들한테 웃음을 이제 보이는 행태를 그래서 좀 보였는데요. 윙크도 하고 뭐 예, 그랬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랑하듯이 이제 범행 일지에 기재를 하고 네. 본인에 대한 신문 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스크랩까지 했다고 하고요. 또 일부 댓글 중에 뭐 고유정 씨하고 같이 합방을 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선 나는 고유정하고 범행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반발까지 했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양을 할애해서 이제 조롱을 했는데 피해자 유품에 대해서 자기가 다 진술을 했는데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경찰 수사가 뭔가 부족하다. 이런 식의 이제 비난까지 했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경찰이 이제 구체적인 범행 도구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수사가 미흡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장대호가 쓴 일지를 공개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사회에 미치는 네. 영향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장대호는 이걸 왜 썼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행위를 정당하기 위해서 자신한테 유리한 내용만 이렇게 기재를 했을 것 같은데요. 네. 법률적으로 보면 이제 공소장에는 구체적인 범행 일시, 장소, 방법들이 기재가 돼야 됩니다. 네. 만약에 이게 정확하게 기재가 되지 않으면 사안에 따라서는 공소기각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네. 뭐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의도적으로 이제 다른 훼손 방법을 기재를 했고 만약에 정말 이 사람이 주장한 대로 절단기가 범행 훼손에 사용된 게 맞다라고 하면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절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도 또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얘기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절단기에서 뭐 피해자 혈흔을 찾는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그게 사용된 게 맞다라고 하면 항소심에서 혹시 모를 장도 씨의 그 주장을 막기 위해서 공소장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지금 범행 일지에 쓰여 있는 내용 네. 자체가 사실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겠죠. 해야 되는 그 네. 절차가 필요하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오늘의 이슈들 알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